안녕하세요, 풍사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9월 13일 화요일, 추석이 끝난 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9월 13일 미국의 CPI 지수가 나올 텐데, 지수 상황을 보면은 추석 전에는 보통 이렇게 약간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어제까지 빠진 게 다 했는지, 일단 미국이 좋아서 이렇게 시장이 좀 저거 했던 것 같습니다. 반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선물 지수라든지 이런 게 좀 좋아왔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수 따라간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쌍바닥을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그런 점은 모르겠고, 일단 21선이라든지 5일선 상자 넘어준 상태라서, 이게 5일선을 계속 여러 번 돌파하는 건 좋거든요. 돌파하는 건 좋고, 위에서 이렇게 좀 매물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밀리진 않았어요. 매물대를 이렇게 매도 심리가 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밀리지가 않아. 양봉으로 끝났다는 점이 좋거든요. 시가를 깨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지수 상황은 그냥 무난하다 하는데, 모르죠. 아직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CPI 지수 이런 게 생각보다 좋게 나올 것 같다. 뭐 시장에선 지금 8을 예상하는데, 한 7.7, 뭐 7.6 이렇게도 나올 것도 같아요. 뭐 유가가 그동안 이제 120불에서 놀다가 급격하게 한 80불대까지 빠졌으니까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지수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여러분들 뭐 당연히 명절 잘 지내셨겠지만, 제가 이제 명절 동안 계속 쳐다본 게, 사실 전 HLB가 떠 있긴 한데, 이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많이 좀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 대추세를 봤을 때 메타버스들이 한 번 더 일단 큰 웨이브를 줄 것 같다. 이 파동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 대파동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차 파동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비트코인 생각이 나는데요. 자, 우리 기술 투자 때를 볼게요. 지금 오기투가 이렇게 보면은 얘도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요때 한번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이게 2018년도 그때 비트코인이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죽고 나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파동을 세게 주고 지금 조정받는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이제 하단 박스권은 오히려 깨질 않아요. 이제 이런 종목들도,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지금 깨질 않는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 애들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결국 세계 흐름이 지금 애플이라든지 삼성, 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런 세계 5대 뭐 10대 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새로운 플랫폼을 찾고 있는데, 그게 메타버스 쪽에 좀 한 축을 좀 찾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부를 좀 이런저런 걸 많이 하다가, 제가 오타쿠다 보니까 오덕 관련 쪽으로 지금 여기서 좀 보긴 봤었는데, 처음에 요게 뭔가 봤는데, 이제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여기 나오는 그건데, 메타버스 아이돌 요 관련 쪽으로도 산업적으로 좀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요 영상 두 개, 좀 최근 영상이니까 비교적 이 김상균 교수라는 분이 그래도 실전적으로 약간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쳐다봐야 되는지 뭐 그런 것 좀 보시고, 제가 여기서 산업적으로 지금 이거 조회수 663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900만회 정도 됐습니다. 이게 요 영상인데,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좀 공부를 해보세요. 여기 새로운 약간 트렌드에 가까웠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원래 버튜버라는 그런 개념을 알고 있긴 했는데, 약간 한 단계 뛰어넘는 개념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세계 아이돌을 좀 이해하면은, SME에서 하는 에스파 프로젝트하고 그쪽하고 약간 좀 교차점이 생기면서, 자본이 유입되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 서브컬처로 해서 이게 지금 산업화 되기 직전인 이유가, 보통
그 산업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그 여러분들 자본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면 저자본 성장 트렌드. 트래픽.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오타쿠들이, 저 같은 오덕들이, 저거래요. 자원봉사. 그래서, 무자본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무자본 수익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쉽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저 플랫폼이 지금 VR챗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어느 회사가 지금 만든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 VR챗이라는 그거 기술로 한 거거든요. 요 기술로 한 건데 나무위키 이렇게 나오네요. 유통은 스팀이 맞고 윈도우가 있고 유니티 엔진이네. 유니티가 만들었네. 유니티가 만든 건 아니고 유니티 엔진을 써서 이렇게 한 거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제 그 플랫폼을 어떤 걸로 접근해야 되는지 만약에 기기들 이거 하드웨어 플랫폼 기기 그게 어떤 게 적용되는지 지금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고 그냥 PC에서 이렇게 접속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팀 VR 기기들 끼고 아무거나 이제 호환이 될 것 같아요. 호환이 되는데 이제 메타버스 애플이나 이런 애들께 또 그 오클러스라든지 오클러스 퀘스트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약간 뭐랄까 되게 저가하게 나오지만 구글 글라스를 한번 검색해 볼까? 약간 지금 보기에는 저런 거 끼고 뭐 하는 거야 싶잖아요. 근데 일단 애플이 어쨌든 애플은 다르잖아요. 애플은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플 글라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구글 글라스가 실패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연동돼서 나오기만 한다면 그래도 이건 좀 접근성이 좀 쉽단 말이죠. 조금 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요게 화면이 켜지면은 지금 투명한 상태에서 약간 선글라스 끼듯이 화면이 싹 전환되면서 저거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하드웨어 기기들이 일단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이 산업이 되게 특이한 게 소프트웨어가 먼저 성장하고 이제 그걸 못 따라오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이제 나중에 생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플랫폼화 돼 있어. 그러니까 문화는 형성돼 있고 이제 자본만 투입이 되면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애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뭐 약간 애플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헤드셋 형태네요. 얘네도 헤드셋 형태인 것 같긴 한데 접근성만 좋으면 뭐 이게 애플 글래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인식이 이런 게 VR 기기야? 라면서 되게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저 VR 같은 게 이거 지금 OLED 기술로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헤드셋 기기들이었어가지고 이런 오큘러스 이런 헤드셋 기기들이었고 지금은 VR 이 정도 같은데 애플 글래스라든지 저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면서 삼성도 그렇고 약간 새로운 약간 뭐랄까 산업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얼마만큼 수혜가 있을 수 있냐 그런 거죠. 근데 이미 요런 걸 영상을 좀 봐보면은 조금만 이제 영상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요런 거 영상 좀 봐보면 잠깐만 여기 보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요 영상을 보면 좋은데요. 자,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셨을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찾으셔야 되냐면은 이 VR 아바타 저게 실제 그 실제 인물이 그 연기나 동작을 한 것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표현이 된다.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봤을 때 이 영상에서 키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이거는 뭐 연출해서 만든 여러 가지 화면 그 배경도 있고 하지만 이 캐릭터라는 그 아바타 캐릭터들이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그 CG 촬영이 돼 있는 그 영상이긴 하지만 실제 그 마블 배우들이 이렇게 막 수트 같은 거 입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걸 그래픽 처리를 완전히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아바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사람이 이런 화면을 보고 동작을 하고 동작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게 상당히 엄청 덜해졌어. 엄청 지금 이게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기술들이라고 해갖고 트래커라 그래요. 트래커, 풀 트래커 기술들인데 뭐 이런 그 풀 트래킹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VR 세팅 해가지고 요런 것들 끼워서 이렇게 하면은 요런 걸 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실제 동작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현재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실제 동작을 이게 실제 한 거예요. 아이돌 여기 멤버 중에 한 분이 전직 아이돌이라서 여기 릴파라는 아이돌인데 이 사람이 그 실제 이런 춤을 다 춰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한 건데 이게 어찌 보면은 되게 문외한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어 보이긴 한데 되게 혁명적인 내용들이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풀 트래커도 그렇지만은 페이스 트래커라고 페이셜 트래커라고 약간 이런 식의 기기인 것 같은데 제이시언 시스템도 이렇게 돼 있네. 제이시언 시스템도 메타버스 관련주죠. 얘네들도 이렇게 나와.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얼굴에 그런 걸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화면 그 아바타에 내 표정들이나 이런 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최근에 엄청 빠져들고 있긴 한데 이런 그 아바타를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왜냐면 이 VR챗 여기서 또 하나 또 약간 인사이트가 있는 게 5G가 아니어서 이 렉이 걸려요. 렉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그래픽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계치에 달아있지만 좀 더 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접목되면서 같이 발전하다 보면은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실제 진짜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지금 불쾌한 골짜기 때문에 불쾌한 골짜기도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거 오히려 이 사람이 되게 더 이상하잖아요. 제 눈에는 오히려 이게 더 안 이쁘다고. 차라리 이런 캐릭터 같은 느낌이 더 이쁘지. 그래서 아예 사람처럼 구현하는 것보다 약간 일본적인 약간 느낌이 있긴 있지만 이런 걸 지금 약간 서브컬처에서는 더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기술이 발전되면 아예 사람처럼 그러니까 니즈가 생긴다 그러면 아예 사람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정도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불쾌한 골짜기 사이에서 약간 극복하려는 그 정도까지 왔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은 계속 거의 발전돼 있다. 그래서 어떤 계기만 터지면은 약간 신성장으로 이제 나갈만 해요. 메타버스 쪽이. 그래서 약간 이쪽에서 여기를 좀 채널들을 좀 구경을 해보면 여기 가서 이제 왁타버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아이돌 그룹이 선도적이고 이미 저변에서는 약간 서브컬처 쪽이죠. 서브컬처에서 먼저 시작된 문화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그냥 이거 우아굿이라는 다른 채널 하나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왁타버스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그 참여자들이 실제 그 약간 지분 형태, 지분까지는 아니고 약간 멤버 형태로 돼가지고 또 블록체인 느낌, 코인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NFT 쪽으로 해갖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확장성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약간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인데 기업들도 못하고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플랫폼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보면 되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남자 캐릭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VR챗 그 아바타 관련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보시면 잠깐만. 자, 제가 이제 아이돌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이돌의 이런 커버송을 이제 했어요. 원곡은 이 던전 앤 파이터라는 그 게임의 이제 원곡인데 굉장히 노래가 좋더라고. 근데 이걸 보고도, 영상을 보고도 굉장히 놀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런 영상을 딱 보면 여기에 여기 이제 아이돌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여기 잠깐 볼게요. 요런 화면을. 요즘 어디쯤이지? 자, 이런 데쯤 볼까요? 자, 이런 데 보면은 그 VR 기기를 끼고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어와서 이런 공간에서 만들어 놓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직접 앉아서 여기 이 사람들 화면에는 방금 보시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 편집된 영상을, 비디오 촬영을 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중간에 이 사람들의 시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들어가갖고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그 화면, 저 VR 기기를 끼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화면들이 이렇게 연출이 돼. 이렇게 실제로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 공간이 실제로 맵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활동을 진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제 가상현실이라는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채팅을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디스코드 같은 거 하면서 같이 영상을 보는 영상회하고 느낌과는 다른 현장감이 있단 말이야. 이게 VR 같은 걸로 실제 여기 들어가서 내가 그 VR 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을 보면서 옆에 막 고개를 돌려보면 같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화면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배우가 이렇게 있고, 실제 그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런 걸 그냥 이렇게 아바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화면을 보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현실이 돼. 근데 이게 조금 더 지금이야 뭔가 약간 그래픽적으로 조악한 느낌이 있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분들, 아니 현실감이 없는 느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이 되고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점점 이제 이쪽으로 달라지면 산업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니즈가 형성되면 대기업들이 뭔가 더 큰 제대로 된 걸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큰 자본을 통해서 저기 형성이 되는데,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기업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치 투자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왜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가는지 보니까, 이 종목은 약간 애플 쪽에 해가지고 카메라 모듈 같은 거 막 이런 식으로 모듈 그런 거를 좀 납품을 해요. 그런데 이제 회로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안에 들어가는 뭐 이런 거 회로를 LED 회로네, 이런 걸 납품을 해요. LED 회로. 그러니까 약간 LG 이쪽 지금 그러니까 저거를 고사양으로 하기 위해서는 OLED가 필수적이에요. OLED. 그러니까 LCD로 화면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게 이제 여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여기 말고 다른 분들이 또 리뷰한 게 있는데, 다른 애널리스트가 리뷰한 게 있어요. 되게 이게 7개월 전 말고 며칠 전에 한 게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산업부에서 학자 말고 아니다. 그거는 그냥 시황에서 나온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하드웨어가 먼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세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업 보니까 그 저거 뭐야 여기 기관들이나 이런 쪽도 많이 담았었고 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이 이제 그 저거니까 잠깐 빠진 거죠. 빠졌는데 이게 매도가 연속성으로 나오는지 그걸 좀 지켜보고 이제 차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신고가 영역인 종목이니까 디프렉스는 이게 5일선 뭐 전고점을 지지하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지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종목 워낙 지금 센 상태라 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5일선 딱 지지하고 지금 반등 주는 느낌도 있고 해서 모아 갈 수 있는 자리긴 해요. 모아 갈 수 있는 자리인데 내가 보수적인 저기 매매자다 싶으면은 장기평선까지 크게 보고 장기평선까지 이렇게 크게 보고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가치 투자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좀 계속 살펴봤는데 선시스템도 얘가 OLED 관련 그 저걸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LG 쪽이 아마 좀 저 OLED 장비 쪽에 들어가는 납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OLED 쪽이 패널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저런 게 구현된다 해갖고 지금 하드웨어 차원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집중하는 게 플리토인데, 얘는 뭐냐면 얘도 차트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 장에 비해서. 그래서 장기평선 이렇게 돌파하고 있고, 얘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파파고랑 연결되어 있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조금씩, 영업이익은 아직 마이너스인 회사네요. 뭐 어차피 그 기술 그런 회사다 보니까 적자지속 4년이네.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19, 20, 21, 22) 요거는 잘 봐야 되겠네. 이게 만약 적자 4년 뜨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리 종목 들어갈 만한 종목이 이렇게 차트가 세? 왜 이러지? 관리 종목 탈피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좀 재무는 좀 봐야 되겠네요. 관리 종목 되면 또 시장 충격에 충격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악재로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 이렇게 얘는 언어 데이터예요. 언어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규제가 아직 크게 블록박스 샌드박스가 되지 않아가지고 글로벌이 열려 있어. 일단 글로벌이 먼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본 쪽이나 뭐 이런 쪽도 그렇고 그거를 지금 언어 쪽으로 빠르게 그 지금 뭐랄까 그 안에서 빠르게 지금 약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파파고가 좀 잘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번역 쪽은 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약간 투자 쪽으로 약간 이런 건 좀 봐야 되겠어요. 재무는 좀 문제인데 이거 확실히 산업적으로는 확실히 이거 되게 특이한 종목이라서 지금 이런 기업이 잘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YMC나 이런 YBM이나 이런 애들이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파파고 플리토가 이쪽을 선점하고 있는 것 되게 글로벌적으로 좀 선도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재무 쪽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저건 좀 더 플리톤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언어 플랫폼이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저런 재무적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성장 기업, 잠깐만, 기술 상장 언제 했지? 자, 보자. 자, 여기가 상장 시초가니까 31,000원이 상장 시초가네. 2019년 7월. 그럼 기술 특례가 한 8년인가 5년은 되거든요. 기술 특례가. 그래서 관리 종목
우려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관리 종목 우려는 없는 것 같고, 왜냐면 기술 특례로 됐을 거예요. 그 상장 신성장 기업 여기 섹터가 아마 그것만 알면 될 거예요. 섹터가 기술 상장 특례 상장인지 그것만 알면 될 거예요. 더 현대 서울에 다국어 메뉴판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도 있긴 있네요. 그런 식으로 이런 내용도 있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세계적인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각광을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저걸 받을 거예요. 프리미엄 약간 그런 걸 받을 거예요. 그런 거. 언어 AI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약간 그 언어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으로 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서 플리토는 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차트가 또 좋아. 그러다 보니까 장기평선 지금 계속 지지하고 나오고 있고 해서 얘도 약간 신고가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모아간다면 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은 그냥 별로네. 근데 연기금이 좀 관심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금융투자는 단타고 외국인도 딱히 관심은 없네요. 누가 올리는 거야 이거? 이런 거면 약간 세력주가 아니라 수급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차트가 약간 수급주 느낌의 차트인데 되게 세력주 수급이네요. 수급이 수급적인 부분도 좀 미심적인 부분은 좀 있네. 약간 뉴스 이런 것도 붙이는 거 보니까 대기업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플리토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장기평선 근처인 뭐 이런 구간에서 시장 충격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좀 모아가도 될 것 같아요. 모아가 될 것 같아. 예, 신고가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좀 시간은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올해 말이나 막 그런 때 막 시세가 그때 되면 이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걸 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약간 이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제가 추석 내내 공부한 게 메타버스 관련 쪽 내용들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바이브 컴퍼니라고 얘네 회사도 이렇게 요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분이 이제 대표 저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요 사람이 저 이세계 아이돌 그쪽에 약간 저기에요. 그 뭐랄까 오타쿠요. 오타쿠 중에 한 명인데 되게 사장 부사장들한테 어필을 되게 많이 해. 이제 상장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송기령 부사장이라고 약간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인데 요 바이브 컴퍼니도 약간 좀 괜찮아 보여. 바이브 컴퍼니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든다는데 사업적인 내용은 사실 좀 되게 고리타분해. 따지고 보면 고리타분한데 이 사람이 뭔가 되게 열려 있더라고요. 생각이 좀 많이 열려 있어서 살짝 나중에 이제 주가로 펌핑을 좀 해서 헤쳐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헤쳐먹는다는 표현 너무 싼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바이브 컴퍼니가 2020년 어디야? 어디냐? 여기 밑에 있을 텐데. 바이브 어디다 정리했지? 허리가 있다. 얘도 바닥을 기고 있긴 한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 기는 종목들이 좀 많아가지고 얘도 이제 크게 보면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좀 하지 않을까. 회사는 작더라고요. 작던데 뭔가 되게 주가를 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약간 관심 있는 사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이 종목 위에서도 갑자기 눈에 띄었고, 전통의 강자들 뭐 좀 있으니까. 근데 또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알체라 같은 이런 것들 보면 또 제페토 라인은 좀 많이 안 좋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상장 시초가도 깨고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걱정도 좀 들기도 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해봐야 되는데
괜히 대기업들이 삼성이 먹거리로 지정하는 건 괜히 지정한 게 아니다. 그래서 로봇, 메타버스, 뭐 이런 관련,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려면 이제 통신도 해야 되니까 6G, 5G가 아닌 6G 그쪽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산업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계속 살펴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결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상하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영상 조금 이따 다시 만들어 볼게요. 좀 관련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관심 종목 따로 별도로 또 만들어 볼게요. 지금 차트 얘기를 거의 못 해가지고.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렇게 있으니까 정리 쭉 하셔가지고 엄청 많아요. 지금 막 점점 늘고 있어. 좀 정리해서 지금 위에서부터 약간 1세대, 2세대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3세대, 그리고 여기 쪽은 제가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 제표토 관련이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3세대 쪽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관련주들 좀 보시면서, 최근에 센 뭐 이렇게 뉴플렉스는 이제 애플, 삼성 엮어서 좀 크게 할 것 같고, 선익 시스템을 하고 해서, 그리고 그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애들이 막 같이 갈 것 같단 말이죠. 같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들이. 넥스트는 이제 플랫폼이고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쳐다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집중도 달아봤습니다. 이거 영상 따로 올려야겠다. 그리고 되게 재밌어. 보세요. 이런 지금 보시면 조회수 거의 1000만에 가까이 되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TJ가 은근슬쩍 일을 잘한다는 게 바로 업데이트 시켰어. 진짜 전 TJ도 되게 리오프닝 되면 좋아 보이거든요. 이 TJ 나중에 지들도 메타버스 엮는 거 아니야? 얘도 차트가 그렇게 크게 안 무너져요. 그래서 TJ도 약간 리오프닝 관련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세력이 붙어가지고 계속 작업하는 종목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금형이 지금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VR 챗하고 뭐 풀트래킹 뭐 이런 VR, XR 막 이런 거 좀 공부를 해가지고 페이셜 트래커 이런 거 진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진짜 우리가 막 여기 보면 이제 이세기축, 이 영상은 보시고 얼마나 싱크가 잘 되는지,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좀 보세요. 여기 킬링 파트 하나 마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댄스 브레이크 파트가 여기다. 자, 댄브 파트 한번 봐보죠.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화면 좀 키울 수 없나? 에이씨. 자, 이 댄스 브레이크 이 파트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싱크가 잘 되는지. 물론 이 아이돌 출신, 이 릴파라는 이 전직 아이돌 출신 연기자? 아이돌? 이분이 전체적인 춤을 다 춘 거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뭔가 기술의 진보를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왔구나. 산업화 대기에 거의 다 왔구나.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픽으로 그냥 그려서 구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아까 이 실제 배우가 춤을 추고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제 아바타를 입혀가지고 모션을 동작을 시킨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차이가 뭔 차이냐면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조금만 봐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러
자, 여러 선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다 참여를 해서, 자, 좀 아직 지금 완전히 정교하진 못하지만 이걸 실제로 이렇게 다 그 실제 축구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VR 그 장비를 끼고 와갖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는 거야. 실제로 그냥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트래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저걸 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 제가 알기로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악한데, 현재로서는 되게 조악한데, 이게 약간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히 대기업이 뛰어들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 정도까지 왔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산업들이 형성이 되면은 가상현실에서 정말 스포츠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모든 거를 다 같이 하면서 산업이 이래저래 더 커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좀 정리가 못했는데, 자본의 이동 부분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트렌드의 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본의 이동이 이동. 이게 뭐냐면은 자본의 주체가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젊은 분들은 저런 거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제 뭐랄까, 투자의 영역도 그렇지만 문화의 영역에서 돈을 쓸 수 있단 말이죠. 돈을. 소비 경향이 옮겨간다. 그러니까 돈이 저쪽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소비가.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 그 관점. 그러니까 지금이야 어른들이 돈이 많이 있잖아요. 5, 60대들이 아직도 돈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 소비자들이 다 그렇고 20, 30대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 근데 지금의 20, 30대, 10대, 20, 30대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저런 데다 돈을 얼마든지 쓴다니까요. 지금도 많이 쓰는데. 근데 지금이야 약간 그 오타쿠, 약간 저자본 성장 트렌드로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트렌드가 이동되는 걸 알기 때문에 대기업이 먼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벌써부터 준비를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러면은 이거를 트렌드를 읽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관련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물론 이런 차트적인 얘기를 떠나서라도 그런 관련된 사실 VR 챗 저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상장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데다 오히려 투자를 기초 투자라 그러죠? 약간 그걸 하고 싶기도 해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상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점 약간 IPO 관련, 그런 쪽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본이 이제 자본만 이동되면은 산업이 되고 있다. 약간 그런 거를 느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들은 현재는 일단 하드웨어 쪽만 먼저 반응하고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언어 관련 쪽으로 이제 글로벌 관점으로 그렇고, 지금은 이세계 아이돌 이것만 얘기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벌써 난립니다. 일본은 벌써 트렌드가, 얘네는 홀로라이브라고, 얘네는 완전 문화가 됐어요. 무슨 걸렸나? 뭐야? 아이씨. 뭐나. 얘네는 이 버튜버 관련 전문 회사인데, 얘네들은 지금 난리 장난 아니에요. 일본 쪽에서는 완전히 지금 거의 주류, 얘네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본 쪽은 약간 이런 문화가 좀 선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풍의 이런 식으로 가서 그렇지, 이게 산업화가 조금 더 이제 투자하고 연계된 쪽으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미국이 이걸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그런다고요. 근데 애플이 괜히 VR을 내겠어요? 저런 걸 괜히 내겠어?
애플은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이제 산업화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아바타가 굉장히, 이 버튜버가 굉장히 유명해요. 가오루 그라라고 이쪽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옛날에 저는 이제 키즈나이라는 약간 초창기 저것도 알긴 아는데 잘은 모르고, 그래서 일본 쪽이 약간 이런 식으로 먼저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넘어와서 되게 이런 식으로 구현을 막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되게 대단한 게 참여자들이자 소비자이자 제작자야. 그러니까 그게 모라일체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이 완전히 산업군이 그 뭐랄까 세계화가 돼 있어요. 세계관이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대단하다. 산업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느끼고 좀 쳐다보자.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찾아보다. 그런 말씀 좀 약간 그 오타쿠 느낌으로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좀 재밌는 여러가지 얘기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하자. 그런 종목 보시고, 하여튼 지금은 뉴프렉스부터 해가지고 선익 뭐 플리토 이런 애들이 좀 치고 왔지만 난 이런 게 부담스러우면은 바닥에 있는 뭐 맥스트, 뭐 덱스터 같은 애들도 좋아요. 덱스터 같은 애들도 저기 뭐냐 이렇게 크게 가서 그렇지 이렇게 좀 바닥 기다가 한번 작은 쌍봉 정도는 만들 수 있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정도의 작은 언덕은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CG 그런 쪽 관련이기 때문에 영화나 그런 쪽도 많이 엮이고 하여튼 컨텐츠에 좀 많이 엮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VR 챗이 어느 회사가 저거 한 건지 좀 그게 궁금하네. 유니티이긴 유니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해외 기업으로는 유니티 저런 게 있겠죠. 그 영상 좀 뭔가 제가 정리를 좀 못하고 가져온 게 있어서 좀 정신이 없는데, 관심 종목이라고 해놓고선 좀 낚시성 내용이 있어서 제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차트적인 내용 관심 종목은 이따가 저녁에 따로 올려볼게요. 그래서 요건 약간 가치 투자 느낌으로 꽂혀가지고 오랜만에 산업군을 좀 다뤄봤습니다.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닥에서는 맥스트가 일단 대장인 것 같고요. 여전히 감사합니다.